뭔가 취업에 도움될 만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준비한 뭐 대외 활동 많이 하고 뭐 봉사 활동도 많이 다니고 다 스펙에 도움되는 것들. 그 친구들은 되게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 같은 거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대학생들이 말하는 소위 적극적인 대학생. 그들의 일상은 어떨까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학생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취업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토익, 대외활동, 학점관리, 봉사활동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학생들을 소위 적극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은 힘든 취업 문턱을 넘은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회사를 떠난다는 사실인데요.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 405개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실태를 보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25.2%로 집계되었습니다. 4명 중 1명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사 결과 퇴사 이유로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였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수십 가지 스펙을 쌓고 힘들게 도착한 취업이라는 목표 지점. 취업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을 정도로 그 일에 만족하지 못했던 걸까요? 직장이라는 게 내가 만족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돈만 많이 준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회사에 취업만 하면 대기업에만 들어가면 사원증 하나 목에 걸면 다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힘들게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를 결정했다는 두 사람. 그들 역시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입사 후 주어진 직무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일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내가 일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엉뚱한 곳에서 꿈을 꾸고 엉뚱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였죠. 회사를 다니는데 처음엔 당연히 이제 열심히 하자, 누구나 재밌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맞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들은 입사 후 나의 길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했지만 막상 취업을 한 후의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청년들이 퇴사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원하는 직무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꿈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학창시절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기업이 대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스펙을 보면 가장 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52개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기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학력, 각종 자격증, 어학 점수, 해외 연수 및 교환학생 경험, 심지어 제2 외국어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우대사항이라고 표현하곤 있지만 사실상 취업의 벽 앞에서 불안한 대학생들은 모든 칸을 채우기 위해 이 스펙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문제는 스펙의 양이 많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픽이랑 토스? 오픽이랑 이제 토익, 토스 커말 1급은 지금 컴퓨터 자격증. 토익, 오픽, 컴퓨터 자격증.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슷한 스펙을 쌓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스펙들과 달리 그들은 모두 다른 직종으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깊이 있는 사고라든지 혹은 그 비판적인 어떠한 그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펙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스펙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경험하는 스펙들은 거의 기계적이고 모방적이거든요. 다 뻔한 것들이거든요, 이게요. 이처럼 대부분의 회사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수많은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스펙들로 인해 대학생들은 스스로에 대해 고민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빼앗겼습니다. 또한 스펙의 진정한 의미인 직무 관련 전문성을 기를 여지도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스펙 쌓는 기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말이죠. 심지어 뒤처지는 것이 두려운 그들은 이런 꼭두각시 같은 일들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수동적인 일들을 적극적으로 한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2016학년도 대입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은 18.7%에 불과하고 수능, 내신 점수가 중심이 되는 전형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그저 수능 카운트를 세며 점수를 올리는데 급급할 뿐입니다. 고등학교 커리큘럼도 대학 입시에 맞춰 운영되면서 학생들은 어떤 학과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대학에 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 자신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질문들은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역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처럼 입시에 쫓기는 꼭두각시 신세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대학 또한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취업을 하려면 대학교를 나오는 게 유리하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약 300명의 대학생들에게 왜 대학에 진학했냐고 묻자 취업을 위해 대학에 왔다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이상 대학이 학문이 아닌 취업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 사회의 이제 대학의 문제는 첫 번째가 교육부로부터 그 통제받고 지시받고 평가받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이제 강화됐습니다. 외형적인 지표들이거든요. 가장 쉽게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대학이 이러한 청년 세대의 위기에 맞물리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취업 문제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구조조정의 배경은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이 달린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 때문인데 학생들은 정부가 대학을 줄 세우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로 인해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학과 구조조정입니다. 기존의 학과들을 서로 합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학과들은 바로 취업률이 낮은 인문계열의 학과입니다. 전문적으로 배우고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어야 할 대학의 의미가 변질돼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취업과 맞물려 선택되는 대학에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회부터 대학까지 오직 스펙만을 쌓게 만드는 세상. 그 속에서 대학생들은 적극적인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꼭두각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왜냐면요, 점점 취업은 어려워지고 기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학생들한테 당장 이걸 요구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시대가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이렇게 벌써 10년 이상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뭔가 좀 이렇게 변화되기는커녕 점차 그게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진정 낼 수 있는 어떤 변화, 그런. 바쁘다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몸은 되게 바쁘고 정신은 되게 바쁘고 스케줄표 꽉 차 있는데 방향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그냥 끌려만 가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스펙 중심 사회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선되는 것이 우선임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사회 속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결코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학생 스스로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법학과인데도 광고회사 취업한 것만 봐도 이제 생각을 나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근데 그게 깊은 생각은 아니었고 직업에 대한 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뭐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뭐 내가 어떤 게 하고 싶은지, 내 가치관이 뭔지, 뭘 중요시 여기는지 그런 걸 좀 생각했더라면은. 사실 많은 대학생들이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끊임없이 생각하죠. 하지만 취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조급해지면서 나에 대한 고민을 놓치고 그 방향성을 잃고 있습니다. 막연히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떤 곳에 취업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느라 정작 더 중요한 자신에 대해 고민하지 못했던 거죠. 사회가 조장하는 분위기에 이끌려 적극적인 꼭두각시가 될 뿐입니다. 고민할 여유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먼저 우리는 고민의 정확한 방향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정말 필요한 고민을 할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직업하면은 흔히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적 지위의 확보, 그 다음에 생계수단의 획득,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원래 직업과 노동이 추구해야 될 세계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원래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나의 어떠한 자아를 실현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질 때 노동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중요한 그 행복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본인의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버텨내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분명히 내가 행복한 순간이 언제이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대신 찾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기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고민하면서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나를 위한 목표.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한 인생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취업, 스펙 등의 단어들이 주는 무언의 압박에 불안하고 조급하다고 해서 정작 중요한 나를 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자신이 주인공인 고민을 하라. 이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침입니다. 뭘 하든지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그냥 5살, 6살 애기들처럼 저 스스로한테 대한 되게 많이 질문을 해요.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그냥 일단 그러면서 조금씩 저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